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제5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 성질에서 물질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다면 물리적 상태가 고체이거나 액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자기 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은 먼저 첫 번째 유기과산화물 그리고 질산 에스테르류 해서 지정 수량 10kg의 위험 등급 1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등급 2에 해당되는 분명들을 확인을 하면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가 지정 수량 200kg으로 위험 등급 2등급이고요. 계속해서 위험 등급 2등급 살펴보면 히드록실 아민과 히드록실 아민 염류는 지정 수량 100kg입니다. 100kg으로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됩니다. 자, 위험 등급 2등급에서 앞에서 봤던 니트로 화합물에서부터 히드라진 유도체는 지정 수량이 200kg으로서 위험 등급 2등급이고 뒷부분에 봤던 히드록실 아민과 히드록실 아민 염류는 지정 수량 100kg으로 위험 등급 2등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지정 수량이 10kg, 100kg, 200kg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에는 금속의 아지화합물과 질산구아닌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지정 수량은 200kg이고요. 마찬가지 여기까지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위험물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분명 금속의 아지화합물, 질산구아닌까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각의 품명에 따른 대표 물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상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기과산화물입니다. 자, 유기과산화물의 물질명으로는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그리고 아세틸 페록사이드입니다. 어떤 위험물의 물질명들은 이름만 알아도 되는 게 있고 어떤 위험물들은 구조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름을 먼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외워야겠죠. 자, 유기과산화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산소가 좀 더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을 본다면 한글 이름에서는 과산화라는 표현이 있고 영어 이름에서는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명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과산화 벤조일, 그리고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그리고 아세틸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유기과산화물의 물질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입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의 물질명으로는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 그리고 셀룰로이드가 있습니다. 자, 니트로 화합물의 물질명입니다.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도 하고 피크린산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트리니트로톨루엔 TNT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테트릴이 있습니다. 모두 고체 상태니까요. 고체를 외우지 말고 액체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디니트로 소화물의 물질들, 그리고 아조 화합물의 물질들, 디아조 화합물의 물질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물질명들, 히드라진 유도체에 해당되는 물질명, 그리고 히드록실 아민, 그리고 히드록실 아민 염류까지 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크게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출제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중요 반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질산 메틸입니다. 질산 메틸의 경우에는
자, 제조 반응식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해서 질산 메틸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먼저 질산의 화학식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HNO3라고 해서 제6류 위험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산 메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소 자리 대신에 메틸기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메틸기가 있는 질산이니까 CH3NO3라고 써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결합은 질소와 탄소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탄소가 산소를 끼고 있고 질소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식을 나타낼 때 질산 메틸에 대해서는 NO3가 아니라 CH3ONO2로 표기를 하고 있죠. 실제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산 메틸의 제조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한다면 질산과 메틸 알코올을 반응시켜서 물 하나를 뜯어냅니다. 물 하나를 뜯어내게 되면은 나머지를 조합을 시키게 되면은 자, 여기 질산 수소가 없는 질산 그리고 거기에 메틸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질산과 메틸 알코올을 반응시키면 질산 메틸이 생성되는 제조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트리니트로톨루엔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의 경우에는 제조법 매우 중요합니다. 자,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제조 과정을 쓰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먼저 톨루엔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톨루엔에 대해서 화학식으로 이렇게 구조식을 나타내 본다면 벤젠고리에 CH3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질산을 이용을 합니다. 질산을 이용을 해서 니트로화 반응을 시키는 거죠. 이때 자, 촉매로서 황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니트로 반응 한 번 할 때마다 물 하나씩 탈수작용, 물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한 번 하게 되면은 자, 질산 NO2 니트로 하나 생기고 또 한 번 하게 되면은 니트로기 한 번 생기고 NO2 한 번 생기고 또 한 번 하게 되면은 NO2 한 번 생기고 라고 해서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생성물입니다. 구조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조법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세요라고 하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고 트리니트로톨루엔의 구조식을 쓰세요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구조식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질산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즉 니트로화가 한 번 될 때마다 NO2가 수소 자리, 벤젠고리에서 수소 자리 한 칸, 그리고 한 칸 건너뛰고 한 칸, 또 한 칸 건너뛰고 한 칸 이렇게 니트로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촉매로서는 황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물 분자가 떨어진다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5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성질에서 액체와 고체를 구분을 하게 된다면 먼저 액체 부분입니다. 고체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먼저 질산 메틸입니다. 질산 메틸은 질산 에스테르류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질산 에틸 마찬가지입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액체 상태이고요.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고 있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다이너마이트 폭약이죠. 폭약을 제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고체의 일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고체를 다 나열한 건 아닙니다. 자, 유기과산화물에 포함되고 있는 과산화벤조일입니다. 이 과산화벤조일의 경우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 건조한 상태보다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폭발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과산화벤조일 확인하시고요. 자, 니트로셀룰로스입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수분이 있거나 또는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함수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함수 알코올은 수분 또는 알코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함수 알코올에 승면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폭발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응성이 엄청나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수분에 물과 함께 저장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자, 피크린산을 확인을 하면 자, 피크린산은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이고요. 자, 트리니트로페놀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구조식을 쓴다면 트리니트로페놀이니까요. 자, 페놀에 자, 니트로기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NO2, NO2. 실제 NO2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자, NO2입니다. NO2 이렇게 해서 자, 피크린산 또는 트리니트로페놀이고요. 자, 단독으로 있을 때는 마찰과 충격에 안정환입니다. 하지만 구리와 아연 등의 금속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반응 자체가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엄청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금속과 반응하면 위험하다는 사실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자, 앞서 봤던 제조법에서 봤던 트리니트로톨루엔이죠. TNT라고 하고 이 TNT는 마찬가지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니트로 화합물이고 폭발력의 표준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기준 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5류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본다면 물보다 무겁습니다.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체의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에 저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하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니트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포함하는 또는 NO2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성질 정리를 하고 소화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산소를 가지고 있고 폭발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5류 위험물에서는 냉각 소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운반 용기 외부와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에서는 화기 엉금해야 되고 충격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반 용기에서는 일단 화기 엉금과 충격 주의를 제시해야 되고 화기 엉금이기 때문에 색깔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를 표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조소 등에는 화기 엉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됩니다.